국무부가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 관여한 선박들에 대해 유엔 제재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뉴욕시장,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선거구 재조정 등에 대한 투표가 내일 치러집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 달을 넘기면서 항공관제사 부족과 근무 피로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LA 도심에서 LA 다저스의 우승을 축하하는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발뮤다 더 토스터 프로.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 관여한 선박들에 대해 유엔 제재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직후에서 이번 제재 추진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 관련 유엔 제재를 추진합니다. 미 국무부는 제3국 선박들이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운송했다면서 이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 석탄과 철광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돼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석탄과 철광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북한 수출품으로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분석 결과 시에라리온 국적 선박 플라이프리는 지난 5월 북한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에게 석탄을 해상 환적을 통해 받은 뒤 중국으로 운송해 하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6척의 선박도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북한 석탄 또는 철광석을 중국으로 운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은 제재 위반에 대응하지 않으면 제재는 의미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는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나 중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번 제재안은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만남이 무산된 직후 대북 제재 움직임이 나온 점도 주목됩니다. We have sanctions. Well, that's pretty big to start off with. I would say that's about as big as you get.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몇 달 동안 준비해 왔다면서 현 시점과 특별한 연관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뉴욕시장,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선거구 재조정 등에 대한 투표가 내일 치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시험대로 볼 수 있습니다. CNN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선거 결과가 양당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미국의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한 달을 넘기면서 항공관제사 부족과 근무 피로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FAA에 따르면 필수 근무 관제사는 13,000명가량이지만 목표 인력보다 3,500명 부족해 최근 수천 편의 항공편이 지연 또는 취소됐습니다.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항공 영역의 폐쇄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요 항공사와 관제사협회는 셧다운 종료를 위한
임시 예산안 처리를 의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이번 달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스냅을 일부 재개합니다. 연방농무부는 예비기금 46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 전체 소액가구의 약 절반 정도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1일 연방법원이 정부에 예비기금을 활용해 식료품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것입니다. 스냅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인해 11월 1일부터 지급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MBC 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3%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부문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중산층 정책 수행 실패와 인플레이션 대응 불만은 각각 65%, 66%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국정 수행 지지율은 43%로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55%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중간선거를 1년 앞두고 공화당을 8%포인트 앞서며 의회 경쟁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3일 동안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LA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 소식에 LA 도심이 또 한 번 푸른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다저스의 우승 퍼레이드 현장을 하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LA 다운타운입니다. 다저스가 2년 연속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면서 도심 곳곳은 이렇게 푸른 물결로 다시 한번 물들었습니다. 푸른색 유니폼과 깃발로 뒤덮인 거리. 시민들은 다저스를 연호하며 뜨거운 함성을 쏟아냈습니다. It means everything. We're from LA, and it means so much for the city after the LA fires. ICE coming over here and disrupting everything, then winning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I love what's going on with the culture, everything. It's such a difference now with what it was several years ago, and back-to-back shows us how insane it was. 선수와 가족, 코칭 스태프를 태운 2층 버스 행렬은 다운타운 주요 도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퍼레이드가 이어지는 동안 팬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냈고 승리의 주역들은 팬들의 대화 주제가 됐습니다. I really like Shohei Ohtani. My parents are in Japan and they're watch every morning during breakfast time, so he's probably my favorite. 퍼레이드의 종착지인 다저 스타디움에서는 공식 우승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선수들이 가득 찬 관중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고 MVP 야마모토를 비롯한 주요 선수들이 무대에 올라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된 축하로 인한 소동도 있었습니다. LA 전역에서 7명이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중범죄 기물 파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위스콘신주에서 발생한 테슬라 화재 사고로 숨진 부부의 유가족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50대 부부가 타고 있던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나 탑승자 5명 모두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충돌로 배터리 팩이 손상돼 전자식 도어가 작동을 멈췄고 탑승자들이 문을 열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테슬라가 유사 사고의 위험성을 알고도 구조 결함을 방치했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테슬라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의대 건물에서 고의로 보이는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버드대 경찰은 지난 1일 새벽 2시 45분쯤 골드슨 빌딩 4층 복도에서 폭발이 일어났으며 복면을 쓴 용의자 2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발로 인한 부상자는 없으며 폭발로 인한 실험실과 장비의 피해도 경미한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캠퍼스로 복귀할 수 있고 해당 건물도 정상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의 한 패스트푸드점 안에 있던 17세 소년이 지나가던 차량으로부터 무차별 총격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7시쯤 시카고 남부 아처하이츠 지역 버거킹 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SUV 차량이 접근해 식당 내부로 여러 발의 총을 발사했고 17세 소년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 인근에서 헬로윈 주말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지난 1일 새벽 2시 반쯤 딩키타운 지역에서 총격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미네소타대 학생으로 확인됐으며 2사람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헬로윈 축제로 현장이 매우 혼잡했으며 숨진 남성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주 템피에서 차량으로 가게를 들이받고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스매시앤그랩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새벽 한 도난 트럭이 담배 가게에 돌진해 유리창을 부수고 전자담배 등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를 쓴 용의자들은 약 2분 만에 가게 안으로 침입해 일회용 전자담배 등을 쓸어 담고 도주했습니다. 피해 업주는 건물 파손 피해가 도난 물품보다 훨씬 크다며 용의자 제보에 3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이 시니어들을 위한 사회환원 골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이 시니어들을 위한 사회환원 골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로스 카요티스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올해로 4번째로 참가자 120명의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의 이름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기부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좀 다른 단체에 이제 기부를 이제 함으로써 이제 이웃을 섬기는 목적으로 골프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으로 보통은 이제 대부분 이제 전액 기부되는 형식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은 앞으로도 이런 문화적 치유적 경험을 통해 한인 시니어들의 삶과 질 향상과 건강한 커뮤니티 조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입니다. 2025 아시안 명예의 전당에 한인 3명이 입성했습니다. 지난 1일 LA 다운타운 빌트모어 호텔에서 열린 이번 헌액식에는 NBA 농구 선수인 야오밍과 일본 록밴드 엑스제팬의 요시키 등 개인 14명과 한계 기관이 선정됐으며 한인으로는 한국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와 이수만 A2O 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 권일현 H마트 회장이 선정됐습니다. 아시안 명예의 전당은 매년 과학과 예술, 비즈니스,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끼친 아시아계 인사를 선정합니다. 메릴랜드 한인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회장 선거에 돌입했습니다. 위원장엔 허인욱 전 메릴랜드 한인회장과 조명옥 씨가 부위원장에 선임되고 장영란 메릴랜드 시민협회장과 신명아 메릴랜드 한국문화예술원 이사장 등 총 7명이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선관위는 입 후보자 등록 마감일 등 차기 회장 선거 일정을 논의하고 확정한 후 추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마린카운티 산라파엘에서 80대 한인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린카운티 검시국은 정모 씨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30분쯤 산라파엘 다운타운 2가와 A스트리트 교차로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체포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서부 최대 아시안 영화 축제인 샌디에고 아시안 영화제가 오는 11월 6일부터 열립니다. 15일까지 샌디에고 극장들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는 칸과 토론토, 베니스 등 주요 국제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세계 30개국의 150여 편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주요 한국 영화로는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와 디바인성 감독의 여름의 카메라, 홍상수 감독의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 등 다양한 영화가 소개됩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한미 관세 협상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양해각서와 팩트시트 작성이 이번 주 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두고는 여야의 입장이 다릅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와 팩트시트를 언제 발표할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번 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에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관련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고, 팩트시트는 A4 용지 기준 서너 장으로 양해각서는 조항 개수가 25개에서 30개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한미 양측이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낸 반도체 관세, 농수산물 개방 등의 이슈가 어떤 식으로 문서화될지도 관심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협상 타결에 따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위한 후속 조치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미국에 약속한 연간 200억 달러 이하의 대미 투자금을 현재 보유 중인 외환 운영 수익 등으로 충당할 방침인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의 비준 동의권을 국회가 갖는다는 헌법 60조를 근거로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비준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대미 관세 인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의 첫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돼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인데, 여야 입장차에 따른 논란도 예상됩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한국을 방문한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예방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등 한미 간 군사 이슈들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한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예방을 오늘 받을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미 국방장관의 예방은 처음입니다. 이 접견에서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걸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한 핵 추진 잠수함용 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문제와 관련해 중국도 설득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 잠수함을 보유했다고 선포한 이상 대한민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설명해왔고, 그것이 설득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면서 미국에 있는 하나필리조선소에서의 건조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핵연료 공급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거란 입장입니다. 이번 접견에서도 이와 관련한 조율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외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주한 미군 기지, 동맹 현대화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권 전환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며 주도적 역할을 점점 더 기꺼이 맡길 원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앙규백 국방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했습니다. 한미 합참 의장들도 전투기를 나눠 타고 우정 비행을 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과 방한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배경으로 악수합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어제 안 장관과 함께 비무장지대 최북단 경계 초소인 올레 초소를 방문해 JSA 경비대대장으로부터 작전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올레 초소는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25m 떨어져 있습니다. MBL 선상에서 비무장지대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수색작전 하는 걸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남북 분단의 상징인 JSA를 함께 방문한 건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입니다. 대성동 마을과 북한 마을을 보고 바로 이렇게 가까운지는 몰랐다. 이런 취지로 말씀했습니다. 역시 한국을 방문한 존 데니얼 케인 미 합참의장과 진영승 합참의장은 어제 각각 F-16과 KF-16 전투기를 타고 오산과 춘천 상공 등에서 연합 편대 비행을 지휘했습니다. 두 합참의장은 모두 공군 대장 출신입니다. 이에 앞서 양국 합참의장들은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양국 국방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의장은 회의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고 한미 억제력이 한반도를 넘어 영내 억제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공감하며 동맹의 현대화도 논의했습니다. 오늘 한미 국방장관 간의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군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미국의 주문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경제, 안보 의제만큼이나 한류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각국 정상들과 대표단이 K-팝 공연과 K-뷰티 등을 직접 즐기며 SNS를 통해 전 세계 현장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만찬에 참석한 안와르 이브라임 말레이시아 총리의 SNS입니다. 말레이시아의 많은 K-팝 팬들이 요청했다며 에이펙 홍보대사 가수 지드래곤의 만찬 공연 영상을 올렸습니다. K-팝이여 영원하라라고 적은 게시물은 조회수가 230만 회를 넘었고 댓글엔 말레이시아에서 콘서트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장관은 K-팝의 왕이 바로 당신인가? 멕시코에 올 수 있는가라며 역시 직관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공연을 보는 정상들은 밝은 표정으로 직접 촬영을 하거나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K-팝의 또 다른 주역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은 CEO 정상회의의 기조 연설자로 나서 문화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K-pop success came from respecting diversity and embracing world cultures, but still holding on to Korea's unique identity. K-팝뿐만이 아닙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SNS에 직접 구입한 한국 화장품 13종의 추천 인증샷을 올려 K-뷰티를 홍보했고 정상회의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푸드트럭에선 라면, 떡볶이, 치킨 등 한국식 간식이 외신 취재진과 관광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I like this fish cake. I think it's called amuk here.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 소프트 파워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한 만큼 우리 문화 외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에이펙이 끝났지만 개최지 경주를 향한 관심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신라 금관 특별전은 3시간 전부터 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런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홍승현 기자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 앞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 더 유명해진 천마총 금관을 포함한 신라 금관 특별전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개장 3시간 전부터 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자 박물관 측은 회차당 150명씩 하루 2,500여 명으로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일 금관 특별전이 마감되었습니다. 2시간 반 정도 기다려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조금 엄청 신기하고 조금 놀라웠어요. 특히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을 선물한 이후로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선물한 경주 황남빵 매장. 선물을 받은 다음 날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맛있었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매장은 말 그대로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대기 시간이 3시간 이상 있습니다. 24일 월요일 날 발송이 제일 빠른 발송입니다. 여기 시진핑 주석님 TV에 빵이 맛있다는 그런 뉴스를 보고 경주 도심 명소 곳곳이 몰려드는 인파로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황리단길 거리입니다. 평일 낮 시간에도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다녀간 한 아이스크림 가게엔 레빗 대변인 방문지라는 안내 문구까지 붙었습니다.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고요. 똑같은 메뉴를 똑같이 달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주 힐튼 호텔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문해 화제가 된 치즈버거를 메뉴로 한 판촉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주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은 역대 최대 규모인 480만 명입니다.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도는 경주가 세계적인 문화 관광 도시로 도약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홍승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코스피가 4,000시대를 열었는데 며칠 만에 4,200선마저 훌쩍 넘어섰습니다. 상승을 주도한 건 반도체 종목이었는데 젠슨황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4,000선을 처음 넘어선 코스피가 4,100을 돌파한 건 4거래일 만이었습니다. 4,200까지 돌파하는데 딱 하루가 필요했습니다. 코스피는 2.78%, 114.37포인트 오른 4,221.87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상승을 주도한 건 역시 반도체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는 10% 넘게 급등하며 최초로 60만 원 선을 돌파했고 삼성전자도 11만 원을 넘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낙관론에 더해 지난주 방한한 엔비디아 젠슨황 최고 경영자가 두 회사를 협력 파트너로 강조한 게 상승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국내 기업과 정부에 그래픽 처리 장치 GPU 26만 장을 공급한다고 발표한 게 AI 생태계 확장 기대감을 형성하며 네이버와 현대차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걸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인프라든지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선수에겠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계속 있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6,5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외국인 매물을 소화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우선주 포함해 1,116조 원을 넘어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34%에 달했습니다. 다만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한 종목은 오른 종목의 2배에 달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17만 원, SK하이닉스 100만 원 등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는데 반도체 종목에 편중된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엔비디아가 한번 주춤거릴 때나 아니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거나 뭐 이러면 주식이 세게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4원 이상 오른 1,428원대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2025년) 월드시리즈 7차전은 한마디로 드라마였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